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무심한 말이나 부주의한 태도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동료나 친구가 당신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한 무신경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를 폄하하거나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다루면 관계가 개선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호작용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적을 알라는 속담이 적용됩니다. 그들의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개인적 상호작용과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심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 자신감과 공감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존중과 이해를 보이는 대신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자신을 높이는 행동에 의지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자신을 더 강력하거나 통제력이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실 자신의 불안감을 가리는 가면입니다. 당신을 무시하거나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내부 갈등을 숨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종종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합니다. 공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결과를 깨닫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은 종종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은 두려움이다. 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지위, 인정 또는 존경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이러한 불안은 그들이 사회적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무시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는 자신이 빗나거나 능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동료의 기여를 무시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 권력이나 영향력을 잃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은 매우 미묘하지만 해로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나 지배력을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를 취약함을 느끼지 않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그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매우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감정 및 기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심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대화를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채거나 누군가의 의견을 전혀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관계를 구축하거나 진정한 연결을 육성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개인적인 필요나 목표를 충족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하는 것이 반드시 고의적인 잔인함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그들의 우선순위가 항상 자신에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초점이 너무 내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처 방법으로는 역학을 바꾸는 방법으로 실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했으니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지 알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들어주세요.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잠재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1. 침묵에 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무시당하는 것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자신을 방어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침착하고 침묵을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상사가 회의에서 비꼬는 말을 하거나 당신의 아이디어를 무시한다면 그 순간에 반응하려는 충동을 참으세요.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반성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감정적 반응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제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공 상황에서 침묵은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례한 말을 하고 당신이 침착하고 침착함을 유지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종종 당신보다 그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교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또한 통제력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말이 당신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직장 환경에서 특히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세요. 또 다른 효과적인 전략은 대화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은 그들에게 가장 개인적인 단어이며 이름을 들으면 주의를 끌기 쉽습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상대방이 당신과 당신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미묘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친구가 당신을 무시하고 있다면 이름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대화에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존,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또는 사라, 이에 대한 생각을 말해줄 수 있어?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이름을 부르면 그들의 부주의를 깨고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3.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 그들의 말을 재해석하세요. 누군가가 무시하거나 비꼬는 말을 한다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상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말을 재해석해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의 업적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자유시간이 있어서 좋겠죠. 최근에 정말 바쁜 것 같아요. 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리프레이밍이라고 알려진 이 기술은 대화를 확대하지 않고도 대화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보다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상호작용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성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종종 상대방이 접근 방식을 제고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4.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세요. 눈맞춤과 바디랭귀지.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말만큼 강력할 수 있고 그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무시하듯 말할 때 직접 눈을 마주치면 자신감과 단호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상대방이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당신이 존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맞춤 외에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다른 비언어적 신호는 당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맞춤을 피하거나 바디랭귀지를 닫으면 당신이 불확실하거나 위축감을 느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5.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무시당하는 것에 대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아마도 강한 자존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의 행동은 당신의 감정 상태에 덜 영향을 미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존감을 기르려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은 당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꾸준히 자기애를 실천하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스스로를 위해 일어설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한 상처나 좌절에서 반응하는 대신 차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고통을 성장으로 바꾸다. 마지막으로 무시당하는 경험을 도전이 아니라 개인적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하고 회복력이 강해질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활용하여 감정적 반응을 되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다루는 전략을 다듬으세요. 성장은 불편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중심을 잡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시험으로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전략을 연습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한 자아감을 갖게 될 것이고 우아하고 침착하게 도전적인 상호작용을 처리하는데 더 능숙해질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기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존감 키우기. 매일 자신의 장점과 성취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타인의 평가에 덜 영향받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난 무능해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경계 설정하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는 자기 존중의 표현이며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지 네트워크 구축. 가족, 친구, 동료 중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세요. 이들의 지지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정기적인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타인의 행동에 덜 영향받고 더 평온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개발. 이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이는 자신감을 높이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어 타인의 행동에 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삶의 작은 기쁨들에 더 주목할 수 있게 합니다. 자기 돌봄 실천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휴식 시간 확보 등 기본적인 자기 돌봄을 실천하세요. 신체적, 정신적 웰빙은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문성 개발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은 자신감의 원천이 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립니다. 무시당하는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일반화 피하기. 한두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 상황과 사람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비난 줄이기. 무시당하는 상황이 모두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복수심 자제하기. 무시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상대방을 똑같이 대하려 하지 마세요.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건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세요. 과도한 인정 욕구. 경계하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법을 배우세요. 완벽주의에 경계하기.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제어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시당하는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나은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시당하는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은 깊이 상처를 주는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이나 당신의 관계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여기에 설명된 전략을 사용하면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받을 만한 존중으로 당신을 대하도록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 직접적인 의사소통 또는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든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통제할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항상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연습과 자기인식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탐색하는 것이 더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 낙담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고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상황을 바꾸세요. 당신은 들려지고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